쿼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쿼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쿼카의 관심 종목인 테스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1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테스라는 종목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현재 주가도 실적 전망에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일부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적정 주가의 위치를 한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기본적 분석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가 약간 변동이 있었죠. 이제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약간씩 아주 작은 미미한 수준의 변동이긴 하지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적정 주가는 2020년 기준으로 29,140원.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실선, 이 부분이 2020년의 적정 주가입니다. 그리고 저점 주가의 고점 밴드는 36,814원, 저점 밴드는 14,700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역, 이 권역 내에서 2020년에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인 29,104원은 아직 올해 한 번도 타치를 못했어요. 올해 제일 고점을 찍었던 게 1월 17일 날, 1월 17일 주에 28,800원을 가장 고점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점은 3월 27일 주간인 1050원. 1050원을 저점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적정 주가와 그 다음에 적정 주가 저점 밴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은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11월, 12월 달력도 이제 거의 한 장만 남겨둔 그런 연말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2020년의 적정 주가는 사실은 2021년 적정 주가인 38,618원. 제가 여기 점선으로 그어둔 이 초록색 선이죠. 이 정도까지가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적정 주가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점점 2021년은 이쪽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이 38,618원이라는 게 일단 목표 주가는 아니고요. 또 이 적정 주가는 계속 변동을 조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가격대가 완전한 목표 주가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술적 분석의 첫 번째는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주봉에 해당하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일단 이동 평균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제가 주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여기고 있는 이동 평균선이 12주선, 12주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보시면은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동 평균선이 12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12주 이동 평균선의
사실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60일 이동 평균선과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상당히 비슷하게 60일 이동 평균선과 볼 수 있는데요. 이 60일 이동 평균선, 달리 말해서 주봉상에서 이제 12주 이동 평균선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12주 이동 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 또 반대로 12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또 하락의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2주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또는 12주선을 중심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보이는지 어떤 추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2주선을 정확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2주선이 지난 10월 마지막 주째 주부터 이렇게 이제 상승 돌파를 하고 3주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2주선뿐만이 아니라 여기 노란색 점선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12주선 실선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밴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12주 이동 평균을 12주의 고점을 이동 평균한 거고 12주 이동 평균의 저점을 이동 평균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주 동안의 고점의 이동 평균선을 위에 점선으로 저점의 이동 평균선을 밑에 점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영역, 그러니까 밴드를 만들죠. 그 이유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이동평균선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 때도 있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떤 주가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그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이동평균선 하나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다는 것은 너무 웃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선이 뭐길래 그 선 하나가 무너진다고 매도를 쳐야 되고 그 선 하나를 돌파한다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너무 웃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조차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세를 파악하는 또 주가의 그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어떤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아래 위에 밴드를 두고 저는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해서 최소한 저점 밴드 또는 최소한 고점 밴드의 돌파 지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차라리 12주 이동평균선 그 자체보다도 약간의 아래 위에 있는 그 전체적인 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운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우리 테스에 보시면은 12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우상향으로 이동평균선조차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고점 밴드도 이제 거의 턴어라운 했고요. 저점 밴드도 지난주부터 턴어라운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 밴드, 고점 이동평균, 저점 이동평균, 그 다음에 12주 이동평균 모두 세 라인 모두가 하늘 방향을 보는, 다시 말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꿨죠. 그러면서 주가는 심지어는 고점 이동 평균선까지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봉으로 봤을 때 이 테스의 주가는 상당히 힘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있죠. 실질적으로 이 상승 추세에 들어가야만 정말 큰 상승, 정말 힘이 있는 강력한 상승이 여기에서 나오지 밑에 단에서 나오는 일은 쉽게 말해서 12주선 밑에 단에서 나오는 일은 잘 없어요. 아주 폭락을 했을 때 급반등하는 V자 급반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속적인 상승 탄력은 이런 12주선 이상과 또 그 밴드를 상향 돌파하고 또 심지어는 그 모든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강력한 추세가 나타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지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주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 이제 차트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 선으로 된 좀 왔다 갔다 자주 하죠. 왜냐하면 이게 4주 이동 평균선이라서 그래요. 4주 이동 평균선이라서 등락이 왔다 갔다 심하죠. 그죠? 4주 그러니까 봉 4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4주 이동 평균선은 제가 단기적인 접근을 할 때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월 마지막 주에 이 봉이
12주 선도 돌파했고 4주 이동 평균선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중요했던, 그리고 보스티안도 골든이 냈던 그런 주인데다가 여기 보시면 수급도 좋았고요. 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은 이때 10월 마지막 주가 주봉상 매수 사인이 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봉이 아주 좋았던 그런 기준봉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막 금방 제가 이제 보스티안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스티안 지수는 어떤 지표냐면은 1일 강세 지표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 지수를 통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거든요. 세력들이 많이 도를 때는 반드시 이 보스티안 지수가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골든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위치에서는 당연히 이 보스티안 그 지수가 이 초록색인 시그널선 위에 있는, 쉽게 말해서 골든의 위치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골든 이미 됐고요. 지금 연 3주째 보스티안 지수도 골든 모습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에서 또 확인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피보나치 수혜를 제가 주봉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피보나치 수혜는 최근의 파동, 최근의 파동이라 하면 이제 이 파동이 저점 파동이었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상승 파동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승 파동이 시작하기 직전에 가장 저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상승 파동의 가장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하나의 영역으로 표시하는 피보나치 수열의 지표를 집어넣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지표는 수열은 대부분 HTS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사용법을 확인하시고 익히셔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각 그 선들, 라인들이 있거든요. 24%, 38%, 50%, 62% 보통 이렇게 나오고요. 72%는 제가 74%는 제가 임의적으로 집어넣는데요. 보통 이 네 가지 선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수열에 해당하는 그 선의 강력한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게 피보나치 수열의 통계적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그 위치가 38%에 해당하는 구간, 38%에 해당하는 여기 구간과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구간, 62%의 이 구간, 이 세 구간이 특별히 24%나 74%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한 저항이 아니라 강력한 지지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의 위치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여기에 강한 지지의 힘이 좀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저점 부분은 15,050원과 가장 고점 부분이 27,800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의 피보나치 수요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 대충 이런 선이 좀 중요한 지지선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일봉에서 한번 확인할 때 그 선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선에서의 어떤 주가의 반응, 또 주가의 지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 저는 이 피보나치 수위를 분석을 하고요. 일봉상에는 피보나치 수위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 구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더 넓은 또 큰 구간인 주봉에서 이걸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은 이쯤 하고 이제 일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우선 분석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금 현재 테스의 주가가, 일봉상의 주가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벨을 확인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단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흔히 박스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냥 레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레벨을 이제 이용해서 전 총 세 가지의 상태를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벨이 업되는 상태의 구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벨이 다운하는 상태의 구간을 정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상태는 레벨 스테이 구간. 그러니까 옆으로 뭐 특별한 방향성을 만들지 못하고 레벨 스테이 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레벨업 구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박스권 돌파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어떤 그 가격대,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 있는 가격대, 저는 그걸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상태가 레벨업이 되는 거고요. 다운은 그 반대고 스테이는 그냥 보합 또는 횡보장 또는 기간 또는 가격 조정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하죠. 그런 단계로 이제 세 단계 중에 하나. 지금 현재 테스의 위치가 또 테스의 가격 상태가 뭔지 우선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테스를 한번 보면은요. 조금 넓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테스는 사실상 레벨 스테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레벨 다운을 한번 시작을 했었어요. 이 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이 레벨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었는데요. 이 레벨이 한번 망가졌거든요. 레벨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회복을 실패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그 레벨 하단, 레벨 다운의 기준선이 됐던 걸 또 한 번 더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레벨 다운의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으로 한번 그래 보면 이 구간을 저는 레벨 다운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레벨 다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벨권 안에서 주가가 아래 위로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구간을 저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테스의 가격은 레벨 스테이 구간에 있는데요. 레벨의 가장 상단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레벨업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돌파를 하고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뚫고 올려가는 시도를 좀 하긴 했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뚫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 3일 정도 연속으로 뚫고 올라간다든지 3일 정도 연속으로 고점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레벨업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가가 내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으로 꺾이게 된다면 다시 레벨 스테이 구간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뭐 떨어져서 옆으로 길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정말 떨어져 가지고 또 밑으로 더 밑으로 또 다른 레벨 다운으로 갈지 그 주가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전략, 가장 좋은 대응을 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자꾸만 주가를 맞추려고 그러시는데 주가 맞추기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리 전략을 세워놓느냐에 따라 또 그 전략을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테스가 레벨 스테이 구간에 있다. 저는 주식을 매매할 때는 바로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만 주식을 사거나 파거나 또는 뭐 익절하거나 손절하거나 뭐 그런 어떤 매매 행위를 이 레벨 구간에서 하지 주가가 레벨업 되는 레벨업 구간이나 주가가 레벨 다운하는 레벨 다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벨업 구간에 잘못 쫓아 따라 들어가면 고점에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레벨 다운 구간에 점점 싸진다고 생각하고 추매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레벨 다운의 깊이가 더 커지는 경우, 쉽게 말해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벨업 구간 또 레벨 다운 구간은 우리가 미리 선점했던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의 물량을 이익 실현 내지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레벨 다운 구간은 우리가 여기서 매집했던 물량을 어떤 일정 수준에서의 손절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레벨 다운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레벨 다운이 어디가 끝일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 레벨 다운이 될지 20%가 될지 50%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레벨업을 기대하고 모았던 그런 물량들을 여기 레벨 다운에서는 손절 또는 상당히 많은 그 수준으로 줄이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상태는 아직 레벨 스테이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매는 가능하다 하는 전제에서 이제 전략을 한번 펼쳐볼 거고요. 그 전략을 펼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우선 보시면은 저는 이제 거래량 대신에 이제 거래 대금을 쓰는데요. 뭐 사실상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일봉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 대금을 조금 더 많이 더 비중 높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량이잖아요, 그죠? 네, 수량의 누적 또는 합인데요. 거래 대금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 그 같은 주식 수라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거래대금이 더 커지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주식 수가 늘어나더라도 사실 거래대금이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돈의 방향에 더 힘을 비중을 더 본다는 개념에서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으로 차트를 저는 세팅해 놨습니다. 여기 거래대금이라고 보이시죠? 네, 거래대금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사실상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사실은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통상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거래량은 저는 이제 20일 거래량 평균 선을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20일 평균 밑에 있는 이 거래량은 없는 거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이렇게 이 부분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20일 이동, 20일 거래량 평균 위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저는 중요하게 카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밑으로는 없다고 치고요. 없다고 치고 이 부분을 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보통은 거래량 거래대금 그 캔들을 보통은 뭐 빨간색 또는 파란색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보시는 대로 좀 진한 초록색과 연한 초록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한 초록색은 양봉이 될 경우에는 그날의 그 캔들이 양봉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진한 초록색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될 경우는 여기처럼 연한 연두색을 사용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이걸 그냥 뭐 어떤 잔디밭? 뭐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 20일 이동, 20일 이동이 아니죠. 20일 평균, 거래량 평균 선을 상회한 것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은 이렇게 20일 평균을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과 안 튀어나온 부분 중에서 색깔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진한 초록색을 튀어나온 부분을 제 머릿속에 뭐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에 대충 누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여기다 또 누적을 이만큼 하고 또 이 부분을 또 이만큼 누적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전체 튀어나온 부분의 높이가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 반대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이 부분의 높이, 누적 높이에서 그만큼 또 다시 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크게 키워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하루만 살짝 넘어왔죠. 이날 하루만 그러니까 연두색이 살짝 넘어왔죠.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이렇게 진한 초록색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이 거래 대금, 이 거래량의 지표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거래 대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어서 주가를 부양시킨 세력들이 특별히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연두색 봉이 길게 하나가 나왔다. 이 20일 평균을 누적시킨 것보다 더 많은 긴 음봉 연두색 봉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거래대금만큼의 반대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의 주체적인 세력들, 돈을 많이 굴리는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그런 쪽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이 높은 게 좋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고 뭐 그렇게들 말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 주가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낮은 위치에 있는지 높은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거래량이 오히려 올라갈 때라도요. 거래량이 너무 높은 올라가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안 좋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바뀜이 그 가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추세나 또 방향을 이해하고 또 포착하려는 그런 기운을 포착하려는 중요한 신호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방법 또한 세력의 유입 또는 세력의 이탈,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수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이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의 봉을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주가의 위치를 또 어떤 매매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매도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세력이 이탈하고 있지 않다. 만약 내일 장대 양봉을 만들고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연두색 막대가 여기에 있는 이 막대들, 이 20일 평균 이상에 나와 있는 막대들의 모든 합을 누적시킬 만큼 음봉이 나왔다. 이때 들어온 애들이 다 익절하고 나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의 그 양도 또 이 뭐 그냥 캔들이라고 할게요. 이 봉의 길이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 예.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차트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차트 본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일봉에서 볼린저 밴드를 확인하는데요. 저는 20 평균 볼린저 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 20을 쓰기 때문에 중앙선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된다는 것은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확인하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도 깊이 있게 공부하면 책이 한 권이에요. 네, 상당히 많은 책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권의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들 하나하나 보면 이 볼린저 밴드의 수축, 팽창 과정과 또 볼린저 밴드의 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의 꺾임, 아랫단에서의 꺾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다 집어치우고 너무 복잡해져요. 다 집어치우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 봅니다. 볼린저 밴드는 어쨌든 주가가 상단 맞았고 맞았으면 하단 맞으러 오고 하단 맞았으면 또 상단 맞느라고 오고 이거에 핑퐁이에요. 왔다 갔다. 이 볼린저 밴드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튕겨가면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렇다면 지난번 볼린저 밴드가 어디서 어떤 식의 그 만남이 있었냐면 여기. 그죠? 10월 말쯤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았죠. 하단을 만났으면 그 다음 미션은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는 게 그 다음 미션입니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21선이 항상 중간에서 검문을 해요. 너 어디 가냐 해서 확인해가지고 여기에서 20일 중앙선을 잘 통과해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는 확률이 커지고요. 그렇지 않고 맞고 떨어지면 재차 하단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커집니다. 물론 가능성이고 확률적인 측면에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추세를 잘 확인할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났고요. 21선을 잘 통과한 이후에 계속 상승했지만 안타깝게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건가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21선, 20일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요. 이 상단을 지금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크게 보시면은 이 부분을 지금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여기밖에까지 못 올라왔고 여기가 20일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그 선을 타치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얘는 20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미션이 컴플리트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단을 향해서 가려는 기운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이게 다시 떨어져서 20일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튕겨서 올라가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너무 힘있게 올라간 나머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상단을 못 만났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쉬어가서 다시 20일 정도까지 밀렸다가 한 번 더 튕겨 올라가서 다시 상단을 도전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쉼없이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틀 정도 잠깐 조정 구간을 보였지만 그 조정은 상당히 미미했고요. 다시 강한 장대 양봉, 뭐 장대는 아니지만 양봉을 이틀 연속 만들면서 다시 상단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현재 상방향에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단을 만나고 나면요. 그 다음 다시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상단 만나고 나서 이 상단을 이탈하는 첫 번째 음봉이 발생하는 날, 그날부터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주의해야 될 날이죠. 아직까지 그런 건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일맥균형표 잠깐 보시면은 일맥균형표는 지금 저는 다른 것도 일맥균형표도 그건 볼린저 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이 있어요.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개인들이.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 핵심적인 것만. 저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 일맥균형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내가 기준점으로 삼는 것만 취하자. 볼린저 밴드 말씀드렸고요. 일맥균형표는 저는 일맥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후행 스팬,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후행 스팬을 봅니다. 후행 스팬이 이 가격대의 라인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위에 있으면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추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볼린저 밴드 스렝 스팬 1과 2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름대라 그러죠. 지금 현재는 양운을 만들고 있는, 쉽게 말해서 스렝 스팬 1이 스렝 스팬 2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양운을 만드는 거고요. 그 양운을 만든 게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날짜별로적으로는 한 11월 초 또는 10월 말 정도에 이 음운에서 양운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전환됐다. 물론 이제 일목균형부사는 기준선과 전환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기준선과 전환선은 여기 차트에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구름대, 그 다음에 후행 스팬, 그 두 가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양운이 발생했고요. 선행적인 입장에서는, 후행적인 입장에서도 이 가격대 위에 이 후행 스팬이 그려지고 있다. 후행 스팬은 정확하게 현재 날짜의 26일 후의 그림자거든. 그림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선행 스팬도 26일 이전의 그림자고요. 그림자는 아니죠. 선행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후행 스팬이 이 가격대를 이때쯤 돌파하기 시작했죠. 이때면 26일 이전으로 가면 거의 한 이때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쯤 된다. 그죠?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모습. 여기서 보통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저항대를 잘 뚫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테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돼줬다는 거죠. 이런 강한 시세가 분출돼줬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후행 스팬은 여기 꼭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떨어지더라도요, 지금 밑에 있는 가격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하게 꺾어지는, 여기서 엄청난 폭락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 가격대 밑으로 하락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 따라 쭉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또 파동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계속적인 시세 분출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더 사모을 수 있는 조정 구간으로 판단해도 괜찮을 정도의 현재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봉상에서 제가 또 확인하는 것은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선, 이 하얀 선이 있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걷는데요. 저는 이제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음봉의 고점끼리 연결을 하고요. 상승 추세선은 양봉의 저점끼리 연결을 합니다. 이 추세선을 걷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은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하락 추세선은 음봉의 고점,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은 양봉의 저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약간씩 그 편차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양봉의 저점과 양봉의 저점을 이은 추세선, 그다음에 음봉의 고점과 음봉의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을 그렸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위치는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장이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살짝 했죠. 물론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그려진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돌파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일 하루도 양봉을 뽑아준다면 추세를 좀 돌파하는 기운이 강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만들어져 있는 레벨이 대충 이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레벨 안에서 주가는 지금 스테이 구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구간 26,000 이게 정확하게 얼마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26,650원을 제가 지금 밴드 상단 저기 레벨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26,650원을 돌파 오늘 살짝 시도했죠. 26,650원을 돌파하고 최소한 이틀 또는 3일의 양봉 내지는 고가를 높여간다면 레벨업의 시작이다. 쉽게 말해서 따라잡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기회는 오늘이었어요. 만약에 추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었다면 여기에 내가 물량을 모았는데 물량이 좀 작아, 비중이 작아. 그랬다면 오늘이 마지막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따라잡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척하다 그다음부터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점에 잡히는 거죠. 물론 오늘 사신 분도 고점에 잡힐 수 있지만 오늘 사신 분들은 이미 저점에서 물량을 모았는데 부족했던 분들이 오늘 사는 것은 가능했을 거고요. 오늘 신규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또 높은 레벨 단의 가장 높은 데서 샀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벨을 전략을 어떻게 펼치면 되냐면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을 3등분을 하고 있죠. 3분할선을 이용해서 3등분을 합니다. 이 3분할선은 HTS상에 다 있습니다. HTS상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3분할선을 이용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1층, 2층, 3층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3층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층에 적정한 비율, 뭐 예를 들어서 33%, 33%, 33%를 모아야지 만약에 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을 때를 상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현재 테스의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신규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끝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더 이상 따라잡으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 레벨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레벨 안으로 갇혀서 스테이 구간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 가능한 공략이죠. 여기에서 한 33,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모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번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또 더 나눠서 여기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올라갈 때 6분의 1, 6분의 1, 6분을 내서 전체적으로 33% 정도를 맞추는 그래서 토탈 100% 내가 원하는 이 종목의 원하는 매수의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600만 원이라고 칠게요. 600만 원이라고 치면 내려올 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올라갈 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아니 그냥 여기 제일 밑에 싼데 아니면 여기 중간쯤 밑에부터 사면 여기 600만 원 다 사지 왜 여기서 쓸데없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사냐. 네, 그렇게 여쭤볼 수도 있죠.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레벨이 내려와서 밑에까지 내려왔다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참 모아서 제일 밑에 바닥에서 1층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모아서 올라갈 때 팔면 또 레벨업이 됐을 때 더 높은 가격에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가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내려오다가 1층에서 3층에서 바로 턴어라운 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2층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여기서 질러버렸다가 만약에 계속 더 떨어지면 손해를 엄청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레벨 단이 지금 마이너스 18.71로 계산되거든요. 이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은 마이너스 18.71%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 못 치고 계속 있으면 여기 오면은 마이너스 18이에요. 여기서 반등 치면 다행이지만 안 치고 레벨 다운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손해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단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레벨 단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워 놓으셔서 3층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2층에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자.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도 된다. 매집을 해도 된다. 또 이미 많이 사놓으셨던, 특히 이 밑에 부분에서 지난번에 사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에서 약간 떨어지는 게 포착되고 여러 가지 지표, 보조 지표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때는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하셔야 돼요. 익절을 하셨다가 다시, 그러니까 익절이라는 게 전체 물량을 팔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 600만 원 중에서 뭐 한 200만 원을 팔아서 400만 원으로 줄여 놓으셨다가 200만 원은 조금 더 혹시 쌀 때가 되면 더 추가를 해도 되고요. 아, 나는 이래저래 기술적인 거 복잡해. 나는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매번 확인할 수 있겠어? 못 한다면 그냥 홀드. 언제까지? 레벨이 다운이 시작되기 전까지 레벨이 스테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홀드예요. 그 다음 레벨업을 되는 걸 기다려야죠. 그 기다리는 것이 주식의 또 하나의 묘미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의 위치나 상황, 그 다음에 매매를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을 다 확인하셔갖고 자기에 맞는 매매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장중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는 전업 투자자는 아니지만 거의 계속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중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꼭지 부분에서 물량을 조금 정리했다가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벨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락의 장대 양봉이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저는 일절 부분을 팔 겁니다. 팔아서 오히려 중앙선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제가 이제 초록색 선으로 그는 거 있죠. 연두색 선으로 24,791원, 그 다음에 22,930원. 이게 뭐냐면 아까 주봉상에서 봤던 피보나치 수열에 있던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34%, 6%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50%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선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둘 필요는 있죠. 거기에 강한 지지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제 이게 3층, 2층, 1층이라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3층의 바닥 부분, 2층의 바닥 부분, 1층의 바닥 부분에서 사는 걸 선호하는데요. 물론 반드시 바닥에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날의 기술적 부분에 따라서 그 위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매점, 매수 타점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선과 이 피보나치 선이 만나는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더 오히려 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세워놨다가 주가가 그렇게 그 위치에 오면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략을 만들어 놨으니 펼치면 되는 거죠. 그 상황으로 오지 않는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 차트는요. 일단 이건 제가 낙서한 건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차트는 스토캐스틱, 제가 일명 에너지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캐스틱은 총 4가지를 분류해서 사용합니다.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은 저는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위치입니다. 스토캐스틱에는 이제 K값과 그 다음에 이제 D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K값이 D값 위에 있을 때를 골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화살표 표시가 있죠. 여기는 또 파란 화살표 표시가 있죠. 이때는 데드가 난 거고요. 이때는 골든이 난 겁니다. 이 스토캐스틱의 위치가 골든이 나야 되는 것은 골든이 나야 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K값의 위치가 여기 그 스토캐스틱은 100% 백분율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까만 선이 50%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70%, 밑에도 3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에 70% 이상 들어가게 되면 과매수권, 또 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권,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일단 이게 K값이 50을 돌파하고 심지어는 골든이 나 있는 상태라면 좋은 상승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다. 상승 에너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일간, 주간, 월간, 뭐 연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간, 주간, 월간은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일간은 되게 촐랑거리겠죠? 주간은 조금 여유 있게 촐랑거리고 월간은 상당히 여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체의 힘의 파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치되는 때가 나와요. 일치돼. 그러니까 일간도 감해도권에 들어가고 주간도 감해도권에 들어가고 월간도 감해도권에 들어갔으면서 일간이 스타트를 끊을 때는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출발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춰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주간도 골든이 났고 월간도 뒤에 있어요. 이틀 만에 이틀 후에 골든이 났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중기 추세는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일간이 너무 과열됐다면 좀 쉬어가는 동안 쉽게 말해서 일종의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주간이나 월간은 크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조정의 에너지가 약하다면. 그렇죠? 조정의 에너지가 약하다면 크게 안 꺾일 수가 있고 다시 반등하면 재차 상승할 때 힘은 지금 이번에 상승했을 때보다 더 큰 힘으로 기울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에너지의 차이를 보는데요. 이 자체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차트를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앞에 부분에서 거래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제 루틴의 그 시간보다 너무 오버해서 설명을 드려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이상 제가 더 이상 차트를 못 보여드리는데요. 차트는 이거 외에도 제가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차트예요. 네, 이거 외에도 이런 뭐 수급 차트라든지 DMI 지표를 확인하는 차트, 그 다음에 헤이킨 차트라고 해서 또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헤이킨 차트 일간과 헤이킨 차트 월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애를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연이어서 기술적 분석을 며칠 내로 또 하나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레벨업이냐 아니면 다시 스테이 구간으로 진입하느냐는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되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또 이어가서 며칠 내로 또 기술적 분석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팔로업 영상이라 그러는데요. 팔로업 영상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이 분석을 하면 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항상 저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40분에서 50분이 돼버려요. 죄송합니다. 또 주저리 말이 많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만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셨고 공부가 되셨고 저렇게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